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그 앞에 강의에서 이어서 19번에서 23번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9번에 23번을 보시면은 일단 보시면 여기 줄글로 여기 쭉 나와 인간은 여기서부터 줄글 나오고 그다음에 가에서 시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나에서도 시가 나오죠. 그리고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가 나와 있네요. 근데 보기는 나에 관련된 보기잖아요. 정문의 탕군가에 해당된 보기죠. 그럼 탕군가를 공부하기 전에 이거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쉽겠죠. 여러분들 보기 나오면 보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시 나오죠. 그럼 시 나오면은 시 위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럼 이 설명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설명을 먼저 볼까요? 자, 인간은 각자 정해진 운명이 있고 초월적인 힘에 밀려서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삶이 있다고 믿는 가치관을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각자 정해진 운명이 있고요.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운명론적인 세계관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시에서 화자는 각기 다양한 시적 상황에 처하며 그렇죠.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생각과 행동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고유한 삶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자가 운명론적 세계관 그렇지 어떤 세계관이 있고 그것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보는 그 운명론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내면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작품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두 작품은 바로 이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둘 다 나타나 있지만 각각의 화자가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태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가시 즉 백석의 흰 바람백이 있어 라는 시와 정운의 나에 나오는 정운의 탄군가는요 모두 둘 다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드러나 있지만 어떤 운명이 있고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있지만 받아들인 태도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자, 백석이라는 시인은요. 이제 이런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서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혹시 모르는 또 시가 나와도 백석 시인의 모르는 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역시 문학사를 이해하면은 시 라인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흰 바람백이 있어서 잠깐 이제 검색을 해봤잖아요. 이제 이 시도 이제 1941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발표가 되고요. 이제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이제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평안부터 정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북쪽의 어휘죠. 북쪽의 어휘를 많이 쓰고 있다 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쭉 이제 여기 나있죠. 전체적인 시 세계는 고향인 정주에서 경험한 유년에 대한 향수와 북방 의식에 기초한 민족적인 정서를 환기하는 두 방향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흰 바람벽이 있어 쭉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은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의 라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백석이라는 시는요 어떤 유랑에 대한 이제 향수의식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 있다고 이제 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떠나온 화제의 고백적인 목소리 자기가 혼자 얘기하는 목소리고요. 바람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향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막 그리워하고 있고 막 이런 느낌이니까 외풍이 있는 이제 허술한 벽 있죠. 여러분들 외풍이 있는 허술한 벽 그냥 그러니까 방과 방을 나누는 그냥 가짜 벽이죠. 가벽 가벼운 가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방을 나누는 간단한 허술한 벽 정도 이제 그런 색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바람벽 같은 경우에는 색이 이제 하얗다는 거 이제 시를 읽어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영화의 스크린처럼 이제 유사한 그런 느낌을 준다. 이제 거기에 이제 벽에다가 여러 가지를 떠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영화 스크린 같은 역할을 조금 하더라.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백석 씨는요, 이제 여러 곳을 떠돌면서 방랑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 고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쓸쓸함의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주로 하고 있고 보통 이제 백석이랑 같이 묶는 시인이 어떤 시인이 있냐면 이용학 시인이 있거든요. 이 시인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용학 시인이나 백석 시인 전부 다 이제 어떤 유랑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좀 쓸쓸함을 느끼고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가족과 고향과 멀어졌겠죠. 그래서 가족과 고향을 좀 그리워하는 이제 내용의 시가 많이 있다. 그래서 백석 시인은 이제 다른 시들이 나오더라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북쪽의
어휘 같은 게 많이 쓰여져 있고 어떤 이제 가족과 떨어진 쓸쓸한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백석 시인의 시를 보시면은 이제 좀 낯선 시가 나오더라도 백석 시인의 시가 나오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키워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키워드 알려줬던 거 있었죠? 그러니까 각 시인마다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아성찰을 통한 부끄러움을 통한 자기 극복 의지 뭐 이런 거 자아성찰 부끄러움 이런 게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의 시그니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석 시인의 시그니처는 바로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유랑을 하고 그리고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쓸쓸함의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시에서 주로 나타나 있더라. 그리고 이제 북쪽의 어휘를 많이 쓰고 있더라. 평안도 지역의 어휘를 많이 쓰고 있더라. 이게 이제 백석 시인의 시그니처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이 시인의 다른 시가 나와도 이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를 공부하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억이 나온다. 그럼 기억적을 먼저 봐야지. A가 나온다. A를 먼저 봐야죠.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공간, 즉 아니 기억이라는 공간. 오늘 저녁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자, 아까 흰 바람벽, 바람벽은 이제 방과 방을 나누는 가짜 벽을 의미를 했어요. 이게 방 이렇게 할까? 방 여기 옆에 또 방. 여기 가짜 벽을 우리가 이제 가벽 이거를 이제 바람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바람벽에 어떤다는 거야?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쓸쓸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흰 바람벽에요. 희미한 15척의 전등이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선생님이 찾아봤거든요. 이제 비주얼 싱킹. 그러니까 이거를 비주얼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편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 흰 바람벽이지 가벽 있죠?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지금 이 벽을 앞에다 두고 쓸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흰 바람벽에 어떤다고 했어? 희미한 15초, 그지? 이 흰 가벽에 이제 걸려져 있는 것들 하나둘 떠올려 보는 거야. 옆에 보니까 15척의 전등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 전등인데 희미해. 깜빡깜빡깜빡. 그러니까 그거 봤을 때 시적 화자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전등이 있는데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잖아. 희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난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불빛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어를 보시면 앞에 수식하고 있는 걸 보세요. 전등이 있는데 불빛을 내고 있는데 어때? 지친 불빛이잖아. 희미한 불빛이잖아. 이제 가난하고 뭔가 쓸쓸하고 뭔가 외롭고 약간 그런 느낌 알겠죠? 그리고 때글은 다 낡은 무면 셔츠. 셔츠가 있는데 다 낡아서 때가 막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죠. 거기에 쉬어서 있는 거.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가난하고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어둡고 지치고 희미하고 막 때가 있고 낡았고 이런 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잘 그렸다. 그렇지? 때글은 다 낡은 무면 샤츠 이런 거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있다라는 것을 뭔가 좀 지치고 약간 쓸쓸한 이제 그런 시적 화자의 느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밑에 나와져 있냐? 그리고 그 사람이 벽을 한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 감주는 아시죠? 식혜나 그냥 한 잔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가지가지의 외로운 생각이긴 한데 외롭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내면으로 이런 생각을 헤맨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비주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감주나 먹고 싶다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보고 저 외롭다. 나 너무 쓸쓸하다. 그러는 가지가지 생각에 헤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그림처럼 시적 화자가 계속 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아까 그림 봤었죠?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여기 흰 벽을 계속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바람벽에 갑자기 뭐가 떠오르냐면 영화 스크린처럼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진짜로 리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화 스크린처럼 떠오르는 거야. 아까 가족과 헤어져 있는 상황이 주로 이제 백석 시인의 시그니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외롭고 쓸쓸하다. 그 와중에 가난한 어머니다가 거기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족들과 헤어져가지고 지금 늙은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옆에 없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18월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이 어머니가 추운 날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야. 어디서 영화 스크린처럼 흰 가람벽에요.
이렇게 어머니가 짠 떠올랐다는 거예요. 뿅 이렇게 어머니 그리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물을 빡빡빡 찬 물에 그러니까 봐봐 울고 있지. 너무 쓸쓸해.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벽을 떠올리면서 어머니가 리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벽을 떠올리면서 이제 어머니의 이랬던 모습을 하나 둘씩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떠올리겠니? 옆에 없으니까 떠올리는 거겠죠. 보고 싶으니까 이제 멍하니 흰 바람벽을 보다가 생각이 나는 거야. 또 뭘 또 떠올리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번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죠.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예쁜 사람이 어디 먼 앞에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서 대추국을 끓여 먹고 저녁을 먹는다. 라고 하는 평범한 일상, 그렇지. 대추국이나 끓이고 저녁을 먹는 그런 평범한 일상 너무나 그립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벌써 자식도 생겨가지고 옆에다 끼고 저녁을 먹는다라고 하는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옆에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흰 바람벽을 보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없으니까 옆에. 그래서 엄마도 떠올렸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도 떠올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들 이렇게 이 어린 것도 태어나갖고 이렇게 지금 이거 뭐 먹는 거야? 대국국을 끓여놓고 지금 저녁 먹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일상 이런 것들이 지금 없으니까 너무나 그립다. 그래서 이 벽에서 하나 둘씩 이런 영상들을 떠올려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흰 바람벽이 약간 영화 스크린처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 이렇게 슉 화면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쭉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글자가 지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글자가 리얼로 있는 게 아니고 화자의 내면인 거야. 내면. 화자의 내면으로 이런 글자들이 지나가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들이 따다다다다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진짜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화자의 내면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스크린처럼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어떤 글자들이 나타났냐? 이런 글자들이 두두두두두두 지나가다는 거야. 뭐라고 나왔냐?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는 글자가 두두두두두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이 가벽으로 이게 가벽으로 글자가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느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는 글자가 지금 여기 흰 바람벽으로 지나갔다라는 거야. 왜? 화자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는 태어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앞에서 바로 얘기 나왔죠. 인간은 각자 정해진 운명이 있고 초월적인 힘에 밀려서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삶이 있다고 믿는 가치가 뭐라고? 운명론적인 세계관. 여기 나와 있는 운명론적인 세계관, 나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나와져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자, 다 부정적이죠. 나는 원래부터 가난하도록 태어났어.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외롭도록 태어났어. 난 원래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쓸쓸하니 태어났어. 다 부정적인 정서죠. 하지만 단 하나 지금 긍정적인 정서 하나 있죠. 높고 어머나 갑자기 이게 뭐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도록 태어났다.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뭘로 극복할 수 있겠다? 바로 높고 라는 시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높고 즉 고결함의 정서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이 상황을 내가 고결함으로 높은 이 정서로 긍정적인 이 정서로 극복을 해보겠구나 라는 것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 시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그리고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러고 나는데 이제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내 가슴은 너무나 많이 뜨거운 것으로 너무나 많이 뜨겁다. 열정적인 감정, 호젓한 굉장히 쓸쓸한 감정, 그리고 뭐 사랑도 있고 슬픔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 이런 느낌, 이런 상황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글자가 지나갔다고 했잖아.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더라. 이런 식으로 나는 가난하게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태어났어 라는 글자가 지나갔죠. 자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난하고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높다 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었죠. 고결함의 정서가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왜 후젓하고 뜨거운 거, 사랑, 슬픔 이런 것들의 감정이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벽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이런 벽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마치 나를 울려
하는 듯이 울력이라는 것은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이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니까 이제 울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뭐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니까 아자 아자 하자 하자 할 수 있다 아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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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거 있죠. 이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그런 걸 이렇게 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는 가롭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런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또는 너는 울력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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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갑자기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느낌이 온다는 거 아시겠죠? 울력하면서 위로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글자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글자가 우울한 글자가 지나갔잖아. 이번에는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어떤 글자로 바뀌어서 지나갔냐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는 글자가 슈르르륵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적에 라고 했죠.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라고 했으니까 역시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드러나 있죠.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 라는 게 드러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어떤 것이 하늘 이 세상을 만들 때 그가 이 하늘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지만 이런 것은 하늘이 하늘이 만들 때 나를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자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것은 나를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나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날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이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하듯이 이러듯이 나도 어떠나는 거야?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높은 이 고결함으로 이겨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초생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는 다 뭐겠니? 가난하고 쓸쓸하지만 어떤 고결함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동일시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날 마리아 릴케는 전부 시인인데 역시 이 사람들도 어떻다는 거야? 가난하고 쓸쓸하지만 고결함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런 것들에 침잠되지 않고 다운되지 않고 고결함 높은 것으로 극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과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동일시의 감정으로 이제 극복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다면 주제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부정적인 어떤 현실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게 지금 현실이지만 높은 이 고결함으로 극복을 해보겠다. 잃지 않겠다. 마치 얘네들이 그런 것처럼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백석에 흰 바람백이 있어 라는 시네요. 자 그러면 가의 A에서 E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풀 수가 있겠죠. 방금 가시를 공부했고 A에서 E도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A에서는 외부의 사물을 응시하던 화제의 시선이 내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렇죠. 오늘 저녁에 좁다란 방에 흰 바람백에서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야. 희미한 15척의 전등 보고 무미한 사치 보고 이런 식으로 외부의 사물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내면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외면을 바깥에 있는 외부의 사물인 15척의 전등 다 낡은 무명 샤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다가 갑자기 생각으로 바뀌었죠. 따끈한 감주나 먹고 싶다. 그러면서 외로운 생각으로 들어가게 됐었죠.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게 된 거니까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겠죠. 자 B와 C에서는 A에서 흰 바람박을 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죠. A에서는 아까 15척의 전등 보고 무명사체 보다가 갑자기 자기 생각으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감주나 먹고 싶다. 외로운 생각이 든다. 막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어때요? 계속 이어지면서 B에서는 어머니가 갑자기 떠오르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벽을 보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뭐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지 A의 흰바람벽을 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그 어머니라든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생각들이 제시되고 있다가 맞는 것이 되겠죠. 자 B와 C에 나타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자 B와 C에서 아까 나타났던 거 뭐였어? 어머니 떠올렸었지. 배추 씻고 있는 어머니 떠올리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대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 그런 일상적인 평범한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야? 소외된
사람들은 뭔가 어디에 적응하지 못하는 떠돌아다니고 있고 뭔가 조금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이런 게 아니죠. 여기 B와 C에서 떠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 어딘가 좀 떨어진 뭐 그런 사람들 어딘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지금 없는데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부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죠. 어머니를 떠올린다든가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린다든가 이런 거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기 연민으로 전환되고 있어. 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뒤에서는 지나가는 글자들의 내재에 대한 자기 긍정의 정서가 2에서 강화되고 있어. 그죠? 뒤에서는 어떤 글자가 지나가지? 뚜두두두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걸어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는 글자가 지나가죠. 두두두두두 이렇게. 그래서 자기 긍정의 정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2에서 강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울력하는 것처럼 아싸 아싸 할 수 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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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갑자기 또 이런 글자로 지나가지.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는 그가 가장 희애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아자 아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지나가는 글자들에 내재된 자기 긍정의 정서가 바로 이렇게 강정서가 그리고 2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2에서는 뒤에 나타난 애상적인 정서에 침잠하지 않으려는 심리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2는 어떤 태도였죠? 2를 보시면 여기였죠? 울력했다. 이런 글자들이 지나갔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난 극복할 것이다. 초생자가 바구지꽃까지 악세와 이거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프란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날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나도 이렇게 가난하고 쓸쓸하지만 고결함으로 극복해 보이겠다라는 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애상적인 정서. 여기 있죠. 2에서는 갑자기 슬픔이 막 이렇게 막 가득 차 있었잖아.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갑자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슬픔이 막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다운돼 있지 않고 나는 이겨내 보겠다라고 하는 극복하려는 사람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2번 잠깐 볼까요? 왜냐면 기억이요 앞에 나오기 때문이죠. 자, 기억 가에서 오늘 저녁에 흰 바람벽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였죠? 자, 오늘 저녁에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려보는 거였죠? 자, 그럼 기억은 화자의 내적인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이거 맞는 거죠? 자, 기억은 볼까요? 화자의 과거의 고통을 상기하는 시간이다. 이거 흰 바람벽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떠올리고 있었지. 늙은 어머니도 떠올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올리고 그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고통적인 걸 상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뭐겠니? 과거의 이제 그리움 같은 거를 떠올리는 시간이 되겠죠? 자, 화자가 시간의 단절감을 경험한다.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니니까 답은 당연히 2번, 3번 아니겠지. 자, 그리고 기억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이고 그렇죠. 자, 화자가 가족에 대해 애틋함을 느끼는 시간이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할 때 1번, 4번, 5번 중에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 부분에 탐군가 들어가기 전에 탐군과 관련된 여기 보기가 나와있죠. 보기가 나오면 반드시 보기를 먼저 본다. 자, 보기 뭐라고 했어요? 탐군가에 관련된 보기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볼까요? 자, 탐군가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4대부가 자신이 처한 궁핍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는 가사이다. 이미 다 나와 있네요. 여기 다 나와있죠. 경제적으로 몰락한 4대부가 지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탐군가의 여기 작자인 정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바로 경제적으로 몰락했지만 4대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처한 궁핍한 현실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에 대해서 한탄하는 가사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시면 탄군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탄은 한탄하다 라는 거거든요. 궁은 바로 궁핍한 거, 헝그리.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 거야? 그래서 한탄하는 거야. 뭐야? 자기가 가난한 것을 한탄하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르가 바로 가사라고 저기 보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장르가 가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작품에는 가난으로 인해 4대부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형편과 내가 4대부인데 너무 가난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궁핍으로 인해서 4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종에 대한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종들마저 무시하더라. 내가 가난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자꾸 광고가 뜨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못하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나는 계속 에브리데이 가난하구나. 이제 그런 내용이 잘 드러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당근과 해설 봅시다. 자, 하늘이 만드시길 일적 고루하려면은, 자, 하늘이 만드시길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 이거 어디에서 앞에서 봤죠? 우리가 설명하는 데서 여기서 봤죠? 인간은 각자 정해진 운명이 있고 초월적인 힘에 밀려서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도 그것으로 바꿀 수 없는 삶이 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운명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 하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하늘이 만드시길 일적 고려하려면은 어찌든 인생이 이토록 괴로우냐. 우린 이미 이 사람이 왜 괴로운지 알고 있죠. 여기 나와있죠. 경제적으로 망했다. 돈이 없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 난 사대부인데, 난 양반인데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이제 그 얘기로 인해서 괴롭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상황을 다 설명해 주잖아.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작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삼순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자, 삼순구식 많이 나오는 성어죠. 우리가 한자 성어를 보시면 삼순, 순이요, 열흘이요, 10 days. 그리고 이거는 아홉 그리고 식 먹다 이트죠. 자, 그러니까 3에다가 3순이 뭐겠어요? 이제 순이 10일이라고 했으니까 10일이 3개 있으면 며칠이야? 30일이 되겠죠. 30일 동안 몇 번 먹었다는 거야? 9번. 30일 동안 9번. 한 달에 9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가난한 상황을 나타낼 때 이제 쓰는 이제 한자 성어가 바로 이제 삼순구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30일 동안 9번만 밥을 먹은 거야? 왜냐? 가난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삼순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10년에 갓 한 번 쓰거나 못 쓰거나 갓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뭐 양반으로서 채통을 지키기 위한 거였잖아요. 갓이니까 모자. 그러니까 10년에 모자를 한 번 쓰거나 못 쓰거나. 왜? 가난해가지고. 자, 그리고 안표 누공인들. 자, 안표 누공 이거 모르겠다. 옆에 밑에 다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바로 공자의 제자를 안의 가난함. 그러니까 가난한 걸로 유명한 사람들을 지금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표 누공인데 안표 이게 가난하기로 유명했다. 그 안의 가난함 정도가 나같이 비었으며, 자, 그 사람도 나만큼 가난했을까? 이제 그야. 또 원현 가난인들. 자, 원현이라는 사람도 가난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찾아봤어요. 자, 원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얼마나 가난했냐 보시면 이 사람도 얼굴 막 가난한 느낌이 있지. 보시면 여기 나와있다. 진짜 얼마나 가난하면 원현의 집안은 가난해. 효황성의 작은 골목 안에 살았고 방도 매우 비좁았다. 초가집이었는데 쑥갓을 엮어서 문을 삼았고 파손된 독도 깨졌어. 창을 만들었다.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바닥은 습기가 찰 정도였다. 엄청나게 가난했구나. 그러니까 이 원현한 사람이 가난한 것도 나같이 심했을까? 내가 제일 가난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봄날이 더디 흘러서 뻐꾸기가 보채거늘. 이제 봄이 왔어. 근데 더 늦게 와서 뻐꾸기가 막 보채는 거야, 나를. 자, 이걸 왜 보챈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제 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봄날이 나를 보채는 것 같다. 나를 막 재촉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봄날이 왔어. 그러니까 내가 봄날이 오니까 이제 뭘 해야 돼? 동편 이웃에 빨리 가가지고 따비를 얻어야 돼. 따비를 얻고요. 서편 이웃에 가서는 호미를 얻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농사 일을 하는 농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농기구를 어서 가서 이제 빌려와야 돼. 빌려와서 집 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마련해야 돼. 빨리빨리 이제 봄날이 왔으니까 빨리빨리 농사 지어야지. 그리고 올볕이 한 말은 어떻게 씨를 심어야 되는데 올볕실은요 한 말은 반이 지금 쥐가 먹어버린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호미도 얻어오고 따비도 얻어왔는데 씨앗을 보니까 씨앗 반은 이미 쥐가 먹었네요. 망했네요. 그쵸? 자, 그리고 또 기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제 농산물이에요. 이제 기장이나 피나 조나 팥 이런 거는 서너 대를 심었어요. 서너 대를 심었는데 그걸 심은 거 가지고는 하나 안 씻고 하나 하다라는 거 배고프고 춥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배고프고 추운 식구가 이리하여 어이 살리. 그러니까 이거 먹어서 어떻게 사냐? 벼는 이미 반 넘어서 쥐가 뭐하고 반밖에 못 심었겠지 뭐. 그리고 기장이나 피, 조, 밭 이런 거밖에 서너 대밖에 못 심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우리 불쌍한 식구들 가난하고 지금 추운 식구들은 어떻게 살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봐 아이들아 갑자기 누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아이들한테 갑자기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아무래나 힘써 일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죽순물 상전을 먹고 건더기를 건져서 종을 주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죽을 썼어요. 죽을 써가지고 이제 물 있죠. 죽을 썼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 물은 물은 상전, 그러니까 상전 양반이 먹고요. 그리고 건더기만 건져가지고 종을 준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주니까 종들이 뭐 어떻게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들이 지금 이런 표정을 지었다는 거야. 눈 위에 바늘을 젓고 코로 휘파람을 분다. 그러니까 정들이 지금 눈 위에 바늘을 젓고 눈 위에 바늘 이렇게 젓으면 어떻게 돼요? 찡그리게 되죠. 잉 이렇게. 그러니까 중들이 지금 건더기나 건져갖고 종을 주니까 뭐예요 이거? 눈을 찡그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눈 위에 바늘을 젓고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그리고 코로 휘바람을 분다. 코로 휘바람을 좋아서 부는 휘바람이 아니고 콧바람 분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자주 하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눈을 찡그리면서 코로 콧바람 불면서 짜증내는 거야. 지금 종들마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사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종에 대한 권위를 내세울 수 없다. 이게 돈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죽을 써가지고 건더기만 종을 주니까 종들이 지금 얼굴을 찡그리면서 눈을 찡그리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가난하니까 지금 종들을 맞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올변을 한 말을 듣고 조팥은 다 묵히니 안 돼요.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쌀이피와 바랑이는 나가기도 싫지 않던가. 내가 올변을 한 말을 뜯었고 조하고 팥은 다 묵혔어. 그리고 쌀이피와 바랑이는 이거 뭐냐면요. 쌀이피와 바랑이는 저 뭐 잡초를 말하는 겁니다. 잡초만 무성하다는 거야. 지금 밭에. 지금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잡초들은 나가기도 싫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왜 안 나가냐? 왜 이렇게 자꾸 잘하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심은 지금 밭은 어떤 거야, 지금? 지금 이렇게 쌀잎이나 바랑이만 가득 차 있다. 잡초만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빚도 졌겠지. 나라빚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냐면 나 빚도 졌는데 내일 자신이 없다. 돈이 없는데요. 이제 그거야. 돈이 없어서 나라 빚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아요. 그리고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고 내 부역이나 세금도 낼 돈이 없어. 낼 자신이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리저리 생각을 해도 돈이 없으니까 나라 빚도 세금도 못 내겠고 이자도 어떻게 하고 모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초의 무지는 부러워하냐 어찌하리. 장초라는 것은 역시 잡초를 말하는 거야. 저 잡초는 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잡초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크게만 자라고 있구나. 좋겠다 넌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서 나는 부러워하나 그것을 어찌하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시절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사대부잖아요. 사대부니까 사대부로서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거 있겠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 가난해서.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경제적인 무능력. 경제적인 무능력이야. 보시면 세시, 절기, 명절, 제사 이런 거 지켜야 되잖아. 원래 사대부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걸 못 지켜요. 돈이 없어서요. 가난해서요. 그래서 무엇으로 해 올리며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이야야 접대할 거 어떻게 접대할 친척들과 손님들이 와도요. 접대를 못해요. 왜? 돈이 없어.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을 많고 많다. 이는 어떻게 하면 좋냐. 힘들어 죽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으로 들어가 자신이 이제 이런 현실에 처해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원수 군기를 어이야 여이롭고. 자 원수 군기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가난 귀신.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난 귀신이 붙어서 안 보이게 지워버렸네. 자 자기한테 가난 귀신이 붙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난 걔하고 지금 헤어지고 싶다. 여의다라니 헤어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 귀신과 어떻게 하면 내가 헤어질 수 있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러가라! 뭐 이렇게 내보내고 싶다. 나 얘랑 얘 여의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자 되게 웃기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가난한 것이 다 가난 귀신이 붙어가지고 나랑 이별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때 우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 그지 슬픈데 웃긴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가난 귀신하고 헤어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술에다가 음식을 갖추고 이름을 붙여서 전송을 했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물러가라. 술 주고 음식 주고 이름 불러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잘 가 가난 귀신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좋은 날, 좋은 때 사방으로 저 안녕히 가세요. 가라고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가난 귀신한테 내가 이렇게 음식 주고 술 주고 이름 불러가지고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방으로 가라고 했지만 가난 귀신이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야. 자, 뭐라고 했냐면 추추부분하야. 그래서 내가 가난 귀신한테 가라고 했더니 거기 나오죠. 추추부분. 그래서 추추가 바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입구자잖아. 앞에 붙은 요게 여러분들 한자 보시면 여기 앞에 여기 입구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입으로 으아 하는 소리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은 오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슬피 우는 귀신의 곡성. 아, 내가 가라고 했어. 가난 귀신한테 잘 가 이렇게 했더니 아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분을 보시면 분자는 이게 마음 심자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관련된 거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분하다라는 그런 성내고 분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울면서 화가 났다라는 거죠. 누가 가란 귀신이요? 야, 내가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울었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 화를 내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가난 귀신이. 자, 뭐라고 말했냐? 가난 귀신의 말이니까 여기서부터 큰 따옴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난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내가 가라 이렇게 했더니 가난 귀신이 이렇게 막 울면서 분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야, 너 어려서 지금까지 희노우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일줄이 없었거든. 야, 내가 지금까지 네가 기쁘거나 그리고 슬프거나 그리고 우울하거나 즐거웠을 때 다 내가 네 옆에 있었는데 나밖에 네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는데 어디 가서 그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러느냐. 너 왜 나랑 같이 안 있고 나보고 자꾸 가라고 하냐 하고 울면서 가난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사실은 아니죠.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자기가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 귀신이 이렇게 나랑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 내가 떨어져서 가라고 했더니 가난 귀신이 울면서 나는 항상 너랑 함께 늘 지냈는데 왜 나한테 가라고 하냐. 이렇게 울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 약간 우픈 상황이야.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타이르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역을 하던 듯. 자, 이렇게 타이르는 듯 꾸짖는 듯 가난 귀신이 내 옆에서 온갖 말을 하면서 울러대면서 꾸짖다는 거야. 야, 난 나같이 절개를 지키면서 네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가라고 하냐.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냐. 좀 가라고. 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꾸짖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돌이켜서 생각하니 야, 네 말도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가 내 옆에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가 항상 내 옆에서 항상 늘 있었는데 너한테 가라고 하는 건 의리 안 맞는 거지. 그 말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무정한 세상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는데 너 혼자 신의가 있어서 가난 귀신 너 혼자 신의가 있어서 나를 아니 버리다가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쵸? 내가 왜 억지로 피해서 장께로 너랑 헤어지려고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픈 상황인 거야. 나는 가난 귀신이 나한테 의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 쟤만 의리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헤어졌는데 다 나를 다 버렸는데 무정한 세상 다 나를 버렸는데 가난 귀신은 의리가 있어서 내 옆에 늘 있는 존재였구나. 근데 내가 괜히 이렇게 장께로 헤어지려고 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우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뭘까? 가난하죠. 지금 사대부가 경제적으로 몰락해서요. 근데 그 상황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체념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운명적인 거야. 어쩔 수 없다. 가난 귀신이 붙어서 에브리데이 함께 있는 것은 의리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체념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니? 봐봐. 하늘이 만들었다. 역시 이거는 하늘 때문이야. 그래서 뭐 이거 내가 타고나서 이런 거지. 역시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드러나 있죠. 자, 하늘이 만들어준 내 내 가난함은 뭐 설마 한들 어떻게 하겠냐. 내가 하늘로부터 원래부터 타고난 가난함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 뭐 원수 군기 이거 가난 귀신이 항상 의리가 있어서 내 옆에 원래부터 붙어 있는 거. 이거 떨어지지 않은 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자, 그렇게 말해서 하면서 갑자기 가난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죠? 가난을 포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빈천도 이렇게 가난한 것도 내 분수려니 이게 다 내 분수려니 내가 타고난 것이려니 그것을 서러워한 듯 어떡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가와 나의 그 해설을 보시면은 아까 둘 다 운명론적인 세계관이죠. 인간의 정해진 운명이 있었다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가에서는 어땠어요? 가에서는 이 운명론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이 높은 고결함으로써 극복을 해보이겠다라는 태도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삶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 태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에서는 약간 좀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고 있는 거고, 나에서는 어떤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이거 다 내 분수라니. 내가 그냥 그렇게 타고난 것이라니. 서러워하듯 어쩌겠느냐.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그냥 그대로 가난을 포기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탐구가 읽었으니까 탐구가 21번 풀어볼까요? 자, 죽순물 상점 먹고 건더기는 건져서 종을 주니. 아까 죽을 써가지고 죽을 써서 뭐라 그랬어? 물만 양반이 먹고 건더기만 건져서 종을 줬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이로 종이 눈치를 보는 몰락한 사대부의 처지, 그치? 몰락한 사대부의 처지가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나와 있잖아. 자기가 이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형편과 극심한 궁핍으로 인해서 사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종에 대한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 이런 게 드러나 있죠. 자, 그리고 세시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에서는 역시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지금 이거 뭐 바칠 곡식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한탄을 볼 수가 있죠. 자, 3번 볼게요. 이 원수 군기를 이 가난 귀신을 어이하여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에서 가난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무능함에서 오는 자기가 가난한 그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나는 무능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나는 왜 항상 가난한 거지? 이거 가난 귀신 때문인데 그럼 가난 귀신이랑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인 거지. 내가 가난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난 너무 무능해,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4번에 볼까요? 자,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그렇지, 가난 귀신 너만 의리를 지켜서 내 앞에 있는데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어. 그렇죠? 자, 힘겨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없는 비관적인 현실을 엿볼 수 있고, 그렇지, 지금 경제적으로 몰락해버린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는 비관적인 현실을 볼 수가 있죠. 자, 빈천도 내 분이라니, 가난한 것도 다 내 탓이라니, 내가 타고난 것이라니 서러워한들 무엇 하겠느냐 라는 것에서는 궁핍한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다. 그치?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가난한 거 어쩔 수 없다, 타고난 건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 다 봤으니까 19번 풀 수 있겠네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민상관의 기법. 앞뒤가 똑같은 거 뭐 그런 거 나왔어요? 여기 위에 똑같은 거,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 고려하나만, 이거 또 나와야 되는 거죠. 뒤에서 하늘이 만드시길 또 이렇게 고려하나만, 이거 또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리고 1번 여기 가에서도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배, 이거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수미상관이면 오늘 이게 아니지.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나왔잖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구조죠. 그러니까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특정 공간에 대비, 공간을 대비시켰다, 그런 거 안 나오죠. 역동적인 분위기가 막 역동적이에요. 뭐 그런 것도 아니다. 자, 명령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시작 화제 강한 의지를 표출하다. 명령적인 어조라고 한다면 명령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 찾아본다면 여기는 나와 있어요.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이기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앞에 이제 백석의 시에서 딱히 명령을 한다, 뭐 그런 건 없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독백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게 되겠네요. 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백석 같은 경우 여기 있죠.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그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똑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내 기억이 펼쳐지는 상황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그리워하는 없는 지금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나의 시에서는 어디 있을까? 안표현 누공인들 나같이 가난하며, 자, 원현 가난인들 나같이 심했을까? 그렇지. 이렇게 이 사람인들 나같이 했으며, 이런 인들 나같이 심했을까? 뭐뭐인들 이랬으며 뭐뭐인들 이랬을까?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여기서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니? 시적인 상황. 내가 제일 가난해, 이런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볼까요? 촉각적인 심상을 사용해 3번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촉각적인 심상, 이거 둘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을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다 했으니까 2번, 3번은 X였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뭐만 보면 되니? 1번하고 4번만, 5번만 보면 되죠? 자, 니은이 뭡니까? 니은이 여기 보시면 바로 봄날이 되는 거죠. 봄날에 뭐였어? 이제 뻐꾸기가 막 보채니까 빨리 가서 농기구를 막 빌리고 씨앗을 마련했는데 보니까 씨앗 이면 반은 쥐가 먹고 기장 조피 밥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가난한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리냐? 우리 망했다. 이제 그 상황이 봄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봄날은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시간이다. 그렇지, 맞지. 왜냐면 지금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 지금 농기구를 빌려오고 기껏 했는데 이미 쥐가 반을 먹어버리고 이제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절망감이 심화되는 시간. 맞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니은 여기 볼까? 4번. 자, 화자가 고향 사람들의 인정을 느낀다. 그런 것도 아니죠. 지금 이제 제대로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니까. 니은은 화자가 가족에게 상실감, 가족이 왜 없을까?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하나한 식구 어이하여 이리하여 어떻게 살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안하고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23번 A의 관점에서 A가 뭡니까? 앞에서 보시면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운명론적인 세계관 어디냐? 여기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의 관점에서 가와 백석의 시하고 나 탕군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볼까요?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운명을 결정짓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모두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늘이라고 전부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백석의 시에서도 보시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이렇게 하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에서도 보시면 하늘이 만드시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또 하늘이 만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초월적인 존재는 전부 다 하늘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는 달리 외로움도 자신이 받아들인 운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저 외로움도 운명적인 것이야. 여기 나와 있죠. 하늘이 그렇게 준 것이다.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하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뭐 나의 외로움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탕건가에서 나의 화자는 외로움 같은 건 얘기하고 있지 않죠.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3번을 볼까요? 나의 화자는 탕군가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는 달리 사람들의 운명은 고르게 타고나야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 맨 위에 나와 있죠. 하늘이 만드시기를 일정 고르하려면은 하늘이 만드시려면 모든 사람 다 동일하게 만들어야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이냐? 여기 나와 있죠. 일정 다 고루하게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이 만들어서 좋았을 텐데. 자, 그러니까 이것을 맞는 게 되겠네요. 우리 뭐 가의 화자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가난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죠. 자,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시면 가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괴리감이 화제의 운명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뭐 이상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지금 이제 가족들과 헤어져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이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실에서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인해서 느끼는 이제 괴리감 같은 게 화자가 운명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괴리감이 운명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과거와 현재가의 괴리감이 있었어요. 나에서 탕군가에서 이 사람 그냥 에브리데이 옛날부터 롱롱 타임에고부터 항상 늘 가난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동일했지 괴리감 같은 게 없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가난할까 하고 슬퍼하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달라서 이제 어떤 운명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건 아니고 두 개 다르지 않고 이 사람은 항상 가난했다. 자, 가를 볼까요? 가의 화자는 타인과의 동질감에서 운명적인 삶에 대한 위안을 얻었다. 이 부분 나오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하늘이 뭐 나를 이렇게 세상에 내일 적에 내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그치? 외롭고 그리고 높고 쓸쓸하다.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땠다라는 거야? 뭐 특히 이게 사람들이니까 뭐 프란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널, 마리아 이렇게 전부 다 가난하고 쓸쓸하지만 고결함으로써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나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살아갈 것이야 라고 해서 뭐가 드러나 있어? 동일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화자는 타인과의 동질감에서 운명적인 삶에 대한 위안을 얻고 있다. 이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고결함으로 살아가 보겠다. 힘들지만. 그러니까 요 앞에 거는 맞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 볼까? 나의 화자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다. 자, 어느 부분에 들어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가난한 거. 이게 공짜가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빌공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mpty. 그래서 비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헛간이 비었거나 뭐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어 있는 헛간이 나같이 비었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가난하다. 자, 원한이 가난한다 한들 나같이 심했냐? 내가 제일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맞는 답이 되겠죠? 왜냐면 비교해보니까 내가 제일 가난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선생님이 또 역시 해설 다 했죠?